마켓 무버입니다. 소비 침체 여파가 꽤 컸던 올 1분기였습니다. 국내 백화점 빅3,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매출액 성장 측면에서 모두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등락률은 업체별로 온도차가 좀 나타났는데요. 먼저 롯데백화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입니다. 순매출이 7,7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소폭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9% 증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 잠실점이나 본점 등 주력 점포 매출이 늘어났고요. 이외에 지방 점포 매출은 좀 하락하면서 전체 매출이 조금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경비 효율화 등 판매 관리비를 줄인 보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업에서 선방을 했고 또 주력 점포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흑자로 전환한 점이 수익성 개선에 주요했다라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순매출의 경우에는 6,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대 감소세 보이면서 1,079억 원 기록했는데요. 신세계의 경우에는 패션 의류 매출은 감소했지만 고가의 럭셔리, 워치, 주얼리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분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던 데에는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리뉴얼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했지만 그래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유지하면서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방어에는 성공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입니다. 순매출의 경우 5,890억 원으로 소폭의 감소세, 영업이익도 5%대 감소세 나타냈지만요. 임차료 등 특수 비용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진수의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 대비는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적 개선에 더해서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해서 주가 재평가 지속해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흥국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5,000원에서 8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3사의 실적이 모두 나온 가운데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복수의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빅3의 1분기 실적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한국공항입니다. 오늘 5.6% 넘게 상승세 5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국공항이라는 이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사실 거래 대금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분명히 이슈가 있으니 가지고 오셨을 텐데 이 기업도 한진칼처럼 뭔가 좀 선제적인 이슈를 좀 기대해보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좀 약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사실 뭐 한국 항공우주는 들어보셔서도 한국공항은 아마 기업적으로 좀 종목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진그룹 계열사죠. 한진그룹 계열사인데 일단 비행기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캐리어 같은 거 갖고 와서 하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객실 청소, 그다음에 항공기 외부도 세척을 해야 되고 짐도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한국 공항이 하는 건데 한마디로 여객기가 이제 뜨고 내리는 거 빼고는 다 관련돼서 이제 이 한국 공항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를 그러면 이걸 해주는 거냐면 이제 대한항공이랑 진에어, 그다음에 대한항공에 속해 있는 이제 스타팀 얼라이언스, 대표적으로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중국의 동방항공 이런 그 스타팀 얼라이언스들의 항공기들은 전부 한국공항이 담당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매출 보면은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600억 정도 냈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이죠. 그럼 부채가 많을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보실 수 있는데 부채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 대한항공 타면 주는 물이 있어요. 그 제주 퓨어워터라고 그것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 한국공항이 생산도 하죠.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타일 얼라이언스 소속인데 이 아시아나항공은 이 한국공항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이제 아시아나 에어포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2년 조금 안 남았죠. 이제 그 대한항공이랑 완전히 합쳐지려면은 그때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갈 텐데 이 아시안 똑같은 일을 대한항공의 한국공항,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 에어포트 요 기업이 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공항 상무가 이제 아시아나 에어포트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기업을 합치기 위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어떤 인사 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합에 이제 속도를 좀 내는 거죠. 그래서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단순 수치상으로도 거의 이제 그 아시아나 에어포트랑 한국공항이랑 그 매출 비슷하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도 이제 2배가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작년 실적은 좋았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은 아주 조금 좀 다운이 됐어요.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트 잠깐 보면서 네. 한국공항이 지금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월봉 차트로 길게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별한 흐름을 보여준 거는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특별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 전에는 일단 좀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요 한 4만 원, 6만 원 이제 상단에 6만 원, 하단에 4만 원 잡고 6만 원 넘어가면 좀 내려가고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올라가고 요 흐름이 반복되다가 작년에 워낙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4달 연속 좀 하락하다가 5월 달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늘 좀 약간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 기관이 좀 약간 동시에 일단 좀 약간 좀 사고 있다라는 점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정리를 하면 뭐 이 정도 싼 종목이 국내에 좀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쪽과 합병과 관련돼서 대한항공의 한국공항이 아시아나 에어포트와 합병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공항을 보는 시장의 시선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외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이슈가 좀 잘 반영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단계별로 시나리오가 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공항 상무분이 아시아나 에어포트 대표로 이제 얼마 전에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통합의 이제 속도를 내는 이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권에서는 뭐 가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뭐 거의 리스크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국공항. 여러분들 사실 거의 이 이슈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주가 탄력을 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우면서도 새롭지 않은 기업입니다. 미스트홀딩스. 4.4% 넘게 상승하면서 38,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스토홀딩스 일단은 과거에 이제 필라홀딩스인데 얼마 전에 이제 사명을 좀 바꿨죠. 미스토 이제 이태리어로 이제 혼합, 이제 합친다, 뭐 섞는다 이런 뜻인데 일단 뭐 기업명은 좀 낯설긴 합니다만은 이제 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 실적이 전년비 25년도 1분기 실적 일단은 뭐 그 작년보다 조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나아질 것이라고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25년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보통 24년도 4분기 실적을 25년도 초반 실적이랑 좀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24년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11월 달에 이제 접었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 조정, 그 다음에 팔다 남은 상품들 재고, 판매, 뭐 소진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24년도 실적은 시장에서 뭐 이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뭐 타이틀 리스트죠. 타이틀 리스트, 풋조이 요거를 이제 미스터 홀딩스 휠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거의 대부분 뭐 이쪽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갖고 있냐면 휠라 이제 코리아 지금 미스터 홀딩스가 이제 그 중간 지주사죠. 매그너스 홀딩스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100% 갖고 있고 이 매그너스가 이제 그 아쿠아시네트라고 해서 타이틀 리스트를 갖고 있는 쪽에 지분을 50.12%를 정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죠. 우리나라는 지금 골프 관련돼서 좀 약간 붐이 좀 약간 식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타이틀 리스트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틀 리스트 매출이 상당히 뭐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근거는 작년에 4분기에 이제 그 미국 쪽 영업 접으면서 적자 났던 것이 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올해 크게 적자 날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에도 가장 좀 약간 환호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짜리 기업인데 3년 동안 이제 5천억을 그 어떤 주주환원책에 쏟아붓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5천억을 배당에도 쓰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각을 해서 소각을 시켜버리겠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조 3천억짜리 기업이 5천억의 어떤 주주 환원책을 냈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휠라홀딩스가 사실 예전에 그 어글리 슈즈, 그다음에 빅볼 청키 이런 신발들 나올 때 사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좋았죠. 그때 2018년도, 9년도에 정말 큰 성장도 보여줬고 시장에서 이제 FNF와 더불어서 뭐 쌍두마차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후에 뭐 그렇다 할 한 지금 횟수로 한 4년 정도 그렇다 할 뭐 시장에서 뚜렷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라 이제 고가권에서 어떤 지금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뭐 거의 반려주식 그렇죠,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그죠? 반려주식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실적 성장에 좀 정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타이틀 리스트도 뭐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환원책 더불어서 일단 하반 경직성은 뭐 확실히 잡은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외국인들 매도가 작년에 9월 달서부터 뭐 끊이지 않고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작년에 한 10월 달서부터 파란색 선입니다. 좀 약간 사는 듯 싶더니 올해 3월 달 더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팔고 있던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매수로 전환이 되겠다. 요 눈기까지는 아닌데 뭐 일단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나올 물량은 거의 지금 뭐 표현상 이제 그 완전히 좀 다 나온 듯한 그 마른 걸레에서 뭐 짠에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짠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바닥이고 그 수급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좀 뭐 나름대로 좀 퍼포먼스 있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그래도 찍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